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일단 오늘 새벽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은 덜 매파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였던 비트코인이 4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하락세가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상방에 베팅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최성리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회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투자분들의 이런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고 좀 느낀 부분이 정말 너무나도 똑같은 멘트들입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비트코인이 내려간다. 금리 인상을 몇 번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같은 말만 나오고 그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새벽 장세에 조금씩 내려가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올라가는 기대 심리가 조금씩 나와주면서 매수에 대한 매수 심리가 돌아오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이럴 때 만약에 여기에서 바닥에서 데드캣 바운스든 찐반등이든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잡아야 될 코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고 며칠 사이에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이런 장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매매하면 좋을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약 4% 후반대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어젯밤에 나스닥 또한 선물 지수 또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이제 파월의 발언 이후로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예상했던 그 악재와 함께 악재가 조금 확실시되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 그 여파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예상치만큼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또한 지금 현 시점으로 마이너스 1.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외바닥을 찍고 V자 반등을 하는 것보다 쌍바닥을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주고 바닥을 지지해준 다음에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투더 골드문 같이 이제 시청하시면서 이런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오늘 전체적인 그 코인 시장의 악재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악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선 좀 장난식의 코인들이 너무도 많다 보니까 각국 정부들이 코인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그동안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이 이건 투자가 아니고 그냥 도박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항상 코인의 이슈의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트윗에 맥도날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맥도날드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한다면 TV에 나가서 해피밀을 먹겠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트위터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에서도 장난으로 맞대응을 쳤습니다. 뭐라고 맞대응을 했냐면 지금 현재 맥도날드의 그리마스라는 캐릭터가 TV 광고에 나오고 있는 캐릭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에서 그리마스 코인을 만들어서 그 그리마스 코인을 통해서 테슬라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한다면 도지코인으로 맥도날드의 음식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트윗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이제 바이낸스 마켓에서 스마트 체인에서 한 10개 이상의 그 그리마스 코인이 발행이 됩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그리마스 코인을 그냥 만든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좀 가짜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코인이 갑작스럽게 급등하면서 28만 %가 넘어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퍼센티지의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코인이다, 이게 사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만 10개 이상의 코인들이 나왔고요. 또 이더리움 기반의 그리마 코인도 5만 6천 %가 급등하면서 정말 무슨 코인이다 만들어 놓고 어그로만 잘 좀 형성시켜 놓는다면 코인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서 코인이 좀 많이 욕먹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악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전에 몽고스 코인이 원조였습니다. 작년 12월이었어요. 미국의 하원 의원이 비트코인을 욕을 합니다. 암호화폐를 욕을 하면서 이게 무슨 코인이고 이게 투자냐. 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요즘에 도지코인이 인기가 있는데 햄스터 코인이라는 것도 나와 있다. 햄스터 코인을 도지를
동일한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햄스터를 잡아먹는 거는 코브라고 그 코브라의 천적은 몽구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몽구스 코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도지코인도 이기고 코브라 코인도 이기고 그 코인이 정말 모두 다 이기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몽구스 코인이라는 코인을 누군가가 장난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코인이 또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그쪽으로 다 거래량을 가져갔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몽구스 코인 제가 작년 1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 구간에서 이 몽구스 코인은 0원입니다. 0달러로 수렴이 됐고 그냥 없어지는 코인이 돼버렸어요. 이런 것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들이 그냥 이런 돌고 있는 유행에 맞춰서 또는 어떠한 발언에 맞춰서 코인을 발행하고 그 발행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서 결국에는 0원으로 수립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코인이 좀 상당히 안 좋게 또 상당히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런 코인들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물론 코인의 장점이자 단점이 탈중앙화고요. 또 이제 탈중앙화라는 건 뭐냐면 어디 특정 기관에 등록 허가를 받지 않아도 누구든 발행할 수 있고 누구든 움직일 수 있는 게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악용해서 이런 식으로 좀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고 개인 투자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코인들은 애초에 관심도 갖지 마시고 들어가지도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에 끝은 0원으로 정해져 있는 코인들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악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밈 코인들이 한때 열풍이었습니다. 도지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뭐 햄스터 코인이라든지 최근에는 또 그리마스 코인이나 몽구스 코인 이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코인들을 조금 단순히 유행에 따라서 샀다가는 큰 피해 볼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악재는 아무래도 우리 FOMC 회의가 어제 새벽에 있었죠. 이걸 조금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 우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일 하겠다 이건 아니지만 이제 3월쯤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었고요. 어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3월쯤 금리 인상을 할 생각이다. 그리고 자산을 매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장 아니고 이제 여름쯤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매입을 자산 축소를 할 생각이다. 이 자산 축소에 있어서는 미리 공시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미국 연방은행은 또 공문을 띄웠는데 자산 축소에 대해서 언젠가는 진행을 할 거지만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공지를 같이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은 또 추가적으로 경기 지금 굉장히 잘 회복을 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으로 잘 회복을 하고 있다. 다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약 2%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새벽에 미국 선물 지수 그리고 미국 나스닥, S&P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암호화폐 또한 지금 굉장히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산시장 그리고 미국 증시에 선반영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파월이 금리 인상을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심에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예상한 악재대로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존에 기존 금리 동결에 대해서 우리 기대했던 그 기대 심리가 조금 죽으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여파로 오늘 한국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통 이제 미국 한국장 신흥국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 다음 날 이제 선행 지표로 이용되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또 열리게 되죠. 이 미국 증시의 선행 지표로 사용되는 오늘 한국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마이너스 3%대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2,620선을 이제 조금 2,620선까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파월은 전쟁 같은 이슈,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죠.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강하나 조만간 이제 조금 치유가 될 것으로 조금 예상하는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테슬라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기존 실적에 대해 실적보다 조금 좀 못 미치면서 조금 주가가 빠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의 연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인 시기를 전혀 얘기를 해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포인트만 0.25포인트 올리겠다라는 이 발언을 제외하고는 언제 자산 축소를 할지 그리고 언제쯤 금리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인상을 할지 금리 인상을 얼마 정도 인상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언급이 아예 되지 않았다는 부분, 앞으로도 불확실성을 조금 더 유지해 나가겠다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으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적으로 파월이 연장을 해 나가는 이런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월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시장에 다가올 충격 같은 거를 조금 눈치 보기를 하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자산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치 싸움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하지만 조금 피말리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확실하게 딱딱딱 정해주면은 이미 시장에 빠르게 반영이 돼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진전이 돼 나갈 텐데 지금 현재 파월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현재 애매모호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빗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 지갑에서 이제 빗썸 거래소로 옮기는 이런 코인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거를 전면 이제 불가로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대면 심사 시에는 가상 자산 지갑에서 이제 빗썸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옮기는 거를 허용을 해줬지만 지금 현재 완전 전면 폐지를 이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언 시간이 이제 오늘 27일인데 원래 빗썸은 가상 자산 자유롭게 메타마스크 주소에서 빗썸으로 가상 자산을 옮기고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내 자산을 옮겨가지고 내 자산에서 빗썸 자산을 옮기는 등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모든 것을 이제 중단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실명 인증 제도를 하는 이제 농협은행의 입김이 조금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농협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송신자, 수신자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지금 메타마스크를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생성할 때는 이제 구문 코드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메타마스크를 자유롭게 지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은행에서 뭔가를 만들 때 신분증 확인하고 뭐 내 지갑도 확인을 하고 내 계좌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던 거에 비하면은 정말 간편하게 만들 수 있죠, 지갑을. 다만 이제 부작용으로서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누구나 가상 지갑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자금 세탁의 우려나 이런 것 부분이 이제 트래블룰에 조금 어긋난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농협은행 측에서는 너네 잘 믿지 못하겠다. 나 우리 책임지기 싫다. 누가 보내고 누가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그냥 다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해외 거래소에 있는 거를 업비트에 빗썸에 이제 보내고 싶을 때 직접 이제 보내면 정말 편하죠. 수수료도 한 번 내면 되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외 인증받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에는 내 자산으로 지갑으로 보내고 내 지갑을 다시 업비트로 빗썸으로 보내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수수료가 이중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 최근에 NFT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NFT 시장의 물품 같은 거를 이제 2번 전송하게 되면은 이렇게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이 NFT 시장에 이렇게 귀찮음을 조금 더한다면은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이제 시장 흐름에 있어서 조금 뒤떨어진 정책이 아닐까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틀간 이어졌던 이 FOMC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또 이게 어떻게 시장에 작용이 될 것인지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확실히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확정해서 언급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 좀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빗썸에서 개인 지갑 출금을 전면 제한했다는 점 빗썸 이용자분들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비트마루 네, 제가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미국의 증시와 커플링 현상으로 같이 가고 있지만 사실은 암호화폐는 해지 수단으로서 금과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뭐 전쟁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경제에 대한 안 좋은 공포심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전쟁의 위기
위기에 놓인 국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금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막 나올 것이다,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은데, 자, 이 상황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쟁의 공포에 있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다시 한번 채택하면서, 그거는 뭐 비트코인이 안 좋아서 채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같은 해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채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뭐라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냐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러시아는 BTC 채굴에 대한 상당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러시아가 전면 금지했다는 내용과는 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래와 채굴을 금지하는 것은 앞으로에 있는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 있는 채굴 장점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비트코인을 반대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대부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법정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중앙은행이 지고 중앙은행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나오면서 탈중앙 서비스, 은행에 대한 이런 기득권을 뺏어가는 행동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반대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대통령, 러시아의 정부가 비트코인 금지라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지금 현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앙은행과 협의안을 만들어서 비트코인 채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동안 무조건적으로 비트코인 금지를 외쳤던 러시아가 이제 좀 마음이 바뀌고 있지 않나, 러시아에 대한 그런 거래세가 들어오면 충분히 급등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상당히 좋은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면 채굴 금지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지금 채굴에 대한 1위고요. 그리고 2위가 카자흐스탄이고 3위가 러시아입니다. 그처럼 지금 상당히 지금도 물론 많은 채굴하고 있지만 더욱더 많은 채굴과 암호화폐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같은 정책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얼마 전에 확실하게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도 이야기를 바꿉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중국의 네이멍구 지역에 암호화폐 채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네이멍구 지역에서 예전에는 암호화폐 채굴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금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암호화폐 채굴하다 걸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징벌적인 전기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 금지가 아니었나? 그런데 왜 걸리게 되면 전기료를 부과한다 그러지? 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입장도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완전 금지를 하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밀린다라는 게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각국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볼게요. 자, 보니까 미국의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매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디냐면 미국의 파이브스타라는 은행이에요. 자, 이 은행에서 그동안 기존에 있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색다르게 미국의 파이브스타 은행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를 이용해서 그 은행의 앱을 통해서 바로 터치만 해도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고요. 그렇게 구매한 비트코인은 그 은행에 그대로 내 자금처럼 예치가 되고 이러면서 또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을 매도하게 되면 그 매도한 금액은 내 계좌로 다시 들어오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과 시중은행과의 완전한 협의를 이뤘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미국 성인의 20% 이상이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80%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나도 좋긴 하지만 너무 불편한 게 많다. 은행에서 같이 통합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파이브스타 은행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은행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암호화폐는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접근성이 더 뛰어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구간에서는 물론 전체적인 경제 위기, 투자 위기로 인해서 같이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비트코인이 금처럼 먼저 해치 수단으로 올라가지고 또 경제가 좋을 때는 투자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치적으로 충분히 아직까지도 너무나 좋은 호재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카자흐스탄에 이어서 채굴량 세계 3위를 차지하는 국가인데요. 이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아주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 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것도 앞으로 사용처를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호재는 이제 장기 투자자에 관련한 이제 호재입니다. 우선 이제 뉴욕 시장이죠. 뉴욕 시장이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이제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급여를 받은 그날 이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뉴욕 시장 월급 받자마자 10%가 날아갔다라고 굉장히 많이 조금 놀림거리로 많이 쓰였는데, 거기에 있어서 뉴욕 시장이 나는 장기 투자자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뉴욕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 가치가 조금 내 월급 당장 이번 달은 조금 하락을 했지만 나는 장기적으로 이걸 보유하고 있을 생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어차피 오를 거기 때문에 나는 계속 장기 투자자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뉴욕 시장의 월급 같은 경우는 이제 25만 8,700달러 정도 됩니다. 약 한화로 이제 3억 1,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금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매달 이제 5,900달러, 약 한화로 71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연봉이 3억이 넘는데 미국의 세금을 다 제외하고 나면 정말 실수령액은 700만 원대, 700만 원에 12달 곱하면 이제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말 세금 어마무지하게 미국 떼 간다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710만 원의 수준의 이제 급여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각각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이 급여가 지금 현재는 약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5.9%, 이더리움으로 받은 급여는 24.3% 정도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뉴욕 시장은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담담하게 난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4분기 실적 보고서가 있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 12억 6천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지만, 여기서 이거를 추가로 구매도 안 하고 추가로 매도도 안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생각으로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들고 가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었죠.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장기 홀더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평균 조정은 약 89일 정도의 이제 조정을 거치고, 지금 조정 때 이제 하락폭은 약 5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57% 하락 후에는 약 300% 이상의 높은 다시 상승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금 알트코인들, 비트코인들 전체 내 계좌 약 한 40%, 30% 이렇게 찍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찍혀도 추후에는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상승을 바라고 있으니 단기적으로 너무 짧게 2달, 3달 이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도 NFT 플랫폼을 이제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NFT 플랫폼을 지금 만들었고, 코인베이스 이제 부사장이죠. 산척상네나라는 분이 이제 자신의 트위터에 NFT 거래소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NFT를 구매하고 이걸 어떻게 판매하고 여기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쓰이고 NFT 컬렉션을 이제 또 보여주고 내가 가진 컬렉션도 보여주고 코인베이스 월렛 등을 사용해가지고 NFT를 어떻게 거래하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자기가 직접 찍어서 트위터에 게시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도 NFT 거래소를 만든다는 거, 최근에 이제 오픈시라는 굉장히 핫한 NFT 거래소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보라도 마찬가지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NFT 거래소를 만들었죠. 아무래도 NFT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져가고 메타버스 NFT 뗄 수 없는 이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시장이라는 거를 모든 기업이 알고 참가하고 있는 이런 시국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또한 지금 뭐 NFT 관련해가지고 방송위원회에서 메타 시대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NFT가 굉장히 많이 출간이 되면서 좋은 사례도 굉장히 많지만 나쁘게 악용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뭐 정말 안 되지만 성범죄자들이 이제 메타버스 거기 플랫폼 내에서 성아동들에 대해서 성착취물을 이제 또 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례 등도 이제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있어서 규제하는 방법, 그리고 NFT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이 작품의 저작권 그리고 법적인 이슈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 방통위에서 조금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웹 3.0 그리고 인공지능, 가상자산 이런 거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메타버스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안이 필요하다라면서 규제 메타버스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규제를 한다는 거 아마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근의 성향을 보면은 조금 보수적이고 우리나라 P2E 게임 바로 취소시켜 버렸죠. 이런 걸 봤을 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이런 정책을 조금 낼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내면은 또 우리가 피드백을 주면서 보완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굉장히 앞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깔끔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일단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시장 굉장히 지금 차트 가격은 좋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 이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대기 자금들 그리고 이제 규제안들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테슬라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들고 가겠다라고 받쳐주는 만큼 우리도 이제 기관들과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 같은 큰 대형 거래소들에서 이제 NFT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 오픈시에 버금가는 이런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또 NFT 시장에 훈풍이 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의 오늘의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특징주는요. 어제 엄청난 급등 그리고 오늘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바로 웨이브라는 코인을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고요. 특징 코인입니다. 공략 코인 아닙니다. 자, 이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엄청나게 상승하는 이유가 또 이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시장인 거는 뭐 투자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갑작스럽게 상승해서 150%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론 뭐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과연 그 이슈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이슈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어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 거래 중지였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코인이 이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아놓고 올리는 것을 이제 가두리 상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두리로 막아놓고 그 안에서 올린다. 다른 거래소와 시세 차익이 많이 나지만 그 시세 차익을 통한 재정 거래를 할 수 없게 막아놓고 올리는 거를 가두리 상승이라고 하는데 어제 웨이브 같은 경우가 이 가두리 상승의 표본을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네트워크 업데이트로 인해서 입출금을 정지시킵니다. 그런데 물론 네트워크 업데이트 자체는 좋은 이슈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좋은 이슈다, 진짜 호재다라고 한다면 꾸준히 올라가야 정상인데 갑작스럽게 가두리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못 들어온다, 상승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다 외부 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니까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이럴 때 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들어요. 같은 매매를 반복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차트를 보면서 그러면 이런 거 제가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웨이브는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전형적인 하락 추세예요. 쭉 내려오고 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거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 알려드려야 될 게 상당히 많지만 우선 간단하게 이런 거라도 하나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피보나치 되돌림이 뭐냐면 최고점에서 최저점을 찍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오면 간단하게 그냥 수치가 나오는 곳을 찍어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어디까지 결국은
가격은 하락하면 그 라인까지 돌아온다. 상승하면 그 라인까지 돌아온다. 되돌림이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이 나오게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지금 보니까 여기 라인에서 저항대 라인, 어제 종가를 달고 멈췄던 라인과 일치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 위에 라인은 하락하기 이전에 저항대 라인과 일치하고요. 자, 이러면서 새롭게 본인들에 맞는 박스권 라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디서 매도가 많이 나왔냐, 어디서 매수가 많이 나왔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자, 보니까 가장 위에 있는 최고 하락점에서 가장 위에 있는 지점까지만 어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오늘은 내려온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 라인 이전에 이 장대 윗꼬리는 모두 다 허구적인,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생긴 거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결국은 급등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라인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라인이 저항대 라인으로 바뀌고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떠한 호재가 있을 때 지금 이걸로 피보나치의 되돌림을 모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번 찍어보고 저항과 지지 라인을 한 번만이라도 찍어보신다면은 이렇게 올라갔네, 이전에 저항대 라인을 다 뚫었는데 말도 안 되게 빠지고 있고 예전에 저항대 라인이 상당히 두터운 상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거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제 빗썸에서 29,300원까지 올라갔고 업비트에서는 17,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자, 이럴 때 또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 빗썸과 업비트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빗썸은 지금 현재 29,000원인데 업비트는 17,000원이니까 결국 업비트에서 매수해서 사서 기다리면 맞춰지지 않을까. 결국 가돌이가 풀리면 결국 맞춰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업비트 쪽으로도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맞춰집니다. 근데 어떻게 맞춰지냐면 하향 평준화에서 맞춰져요. 같이 급락을 하면서 밑에 라인에서 맞춰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을 이런 이슈로 인해서 내가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올라갈 때 나는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1분봉으로 보시고 그냥 스캐핑 매매만 하시는 게 더욱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러한 코인들은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겁니다. 많아요. 하드포크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 새로운 상장에 대한 이슈, 이런 그런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이 나올 건데 항상 여기서 고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손실 크게 보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중요하게 조금씩 좀 무서워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고 불나방 매매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 또 몇 100%까지 상승하는 코인들이 나오는데 어제 웨이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좀 급등하는 코인이 보일 때 불나방처럼 달려드시기보다는 최소한의 지지와 저항 라인을 한번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한 예시로 이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장세가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오늘 특징도 살펴봤고요. 코인 트레이너님의 특징도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특징주는 이제 리플입니다. 리플 이제 최근 CEO가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우리 IPO 포기 안 하고 우리 IPO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IPO를 진행할 거지만 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바로 소송 이슈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기다리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12월 22일 날 이제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걸 증권 형식으로 이제 매각을 하고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SEC에 증권으로 등록하는 과정이나 이 절차가 없이 투자자들한테 이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리플과 리플 CEO 공동 창업자를 다 이제 대상으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은 이제 암호화폐고 이제 뭐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 이미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미국의 소송의 단계는 4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를 하고 지금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 증거 개시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재판이 있고 네 번째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항소를 하는 이렇게 4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4가지 중에서 두 번째 절차를 조금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두 번째인 전문가 증거 개시 단계에 있어서 원래 기존에는 작년 이제 8월 16일 날 증거 개시가 다 완료되었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 이게 조금 미루고 미뤄져 가지고 2월 18일까지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어떤 증거가 조금 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재판 결과가 조금 좌지우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이거 이후에는 이제 공식적인 이제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식 재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간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걸리게 되고요. 그 뒤에 항소심은 약 한 달 정도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은 2월 달에 이제 재판을 전문가 의견을 다 제시를 하고 이제 리플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올해 이제 8월, 9월쯤에는 이제 여기에 소송에 대한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뭐 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으면은 아마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EC 측에서는 리플을 고소한 거에 대해서 너네 리플 토큰 판매이면서 너네 행동 불법적인 거 알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서 너네 재단 상당량의 XRP를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한테 신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XRP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증권이지 너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계속 유상증자로 주식 찍어내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입장에서 그럼 이더리움이랑 우리 리플이랑 다 똑같이 취급해야지 왜 다르냐라고 했지만 리플 쪽에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누구나 채굴이 가능하다. 누구나 채굴이 가능하고 이런 공유 네트워크 상에서 누구나 채굴이 가능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리플 같은 XRP 같은 경우에 너네 재단만 찍어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리플을 고소한 입장이고요. 리플 쪽에서는 우리랑 이더리움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리 뭐 기존에 판매를 했을 때 SEC랑 이제 컨펌을 해가지고 이미 다 판매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왜 그러냐라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SEC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리플과 같은 이제 XRP처럼 이제 비채굴형 이제 코인 시장 예를 들어서 뭐 스텔라, 에이다, 이오스 등의 같은 이전 코인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그쪽 코인들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리플이 이거 발행으로서 얻은 약 2조 달러를 몰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 리플 같은 경우 본사를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로 이제 해외 이전을 하겠죠. 해외 이전을 하는 이런 식이 되고요. 만약에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리플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리플 홀더분들이 굉장히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그거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채굴형 이제 스텔라, 에이다, 이오스 같은 이런 코인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화폐, 디지털 화폐, CBDC 발행과 이제 국가 간 송금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리플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SEC 암호화폐와 이제 소송 이슈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진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점은 투자자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에서 애초에 소송을 건 것 자체가 우리의 승리를 조금 짐작을 하고 짐작을 하고 이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재판 결과 한번 까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최근에 SEC 게리 갠슬러가 암호화폐 너네 투자한 제대로 만들어라, 규제안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한 거를 이제 보았을 때 이 소송 결과가 이 규제안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리플 지금 이렇게 소송은 진행되고 있고 차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보시면은 기본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매물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물대 길게 보셨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약 730원 정도 됩니다. 730원 위에 많은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거 조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요 위에 장기 홀더분들 소위 말하는 조금 시체밭이라고 하죠. 여기 위에를 다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을 일단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1선, 21선, 11선 단체로 이제 역배열 형태를 그려주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쭉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저번에 말했던 추세 라인을 보려면은 고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았을 때 지금 정말 가파른 속도로 하락형 패턴 안에 시그널 안에 들어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이런 추세 라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세가 조금 나왔다는 것은 리플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RSI 비율 동안 굉장히 과매도 구간에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 있고요. 근데 비단 이거는 리플 하나의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 전체가 지금 RSI는 과매도 구간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표를 보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는 추세 라인과 거래량 그리고 캔들의 모양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지표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지표가 아마 지금 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있다는 거 조금 참고하시면서 지표보다는 지금 캔들의 모양 추세 라인을 파악하는데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리플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게 바로 이 SEC와의 소송 얘기인데요. 일단은 이 소송 자체가 조금 길어지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기사를 매번 체크하기가 좀 피로감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코인 트레이너님께서 한 번에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코인들이 지금 지표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캔들을 확인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투자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 한번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지표를 보고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지표가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코인은 크로미아라는 코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물론 지표만 본 건 아닙니다.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고 자, 이 크로미아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코인이죠. 자, 지금 제가 이슈에서도 이 밈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냥 이슈로 인한 어그로성의 이슈로 인한 상승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우리 암호화폐 원초의 이제 원래의 본질이죠.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라든지 디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능력들이 더해진다면 이런 코인들은 좀 끝까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크로미아 같은 경우가 그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하나의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크로미아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디앱들로 게임이 만들어지고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코인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앞으로 블록체인 메타버스를 이용한 게임 시장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물론 게임 관련 코인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게임 관련된 디앱들이 생성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크로미아를 한번 좀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지금 이슈적인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좋은데 차트에서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속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자세한 거는 무료 방송에서 좀 물어보시면 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피보나치 되돌림이 뭐냐? 자,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지금 위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간 상태인데 그럼 과연 여기서 어디가 바닥 라인이냐 이런 것들을 찍어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과매도 상태가 맞아요.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매도 상태로 여기까지 끝나면 대부분 지금 바닥까지 왔죠. 올라갔을 때 여기 첫 번째 구간 보이죠?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내려오면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 라인까지 내려온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구간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구간들이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찍어놓고 이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찍어놓아 보니까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 아래에서부터 얘가 최저점에서 최고가까지 찍어놨을 때 지금 쭉 내려와서 첫 번째 바닥 라인을 한번 찍어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바닥 라인을 한번 찍어놨고요. 여기서는 도지형 패턴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쌍천장, 그렇죠? 이중천장 현상이 나오면서 그대로 내려갔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라인 구간 한번 볼게요. 어디에서 뚫리면서 내려갔냐. 그러면서 그 라인 다시 뚫어주니까 올라갔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디서 지지를 받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봤더니 지금 피보나치 상에서 바닥 라인 구간까지 왔고 이 라인은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세 번째까지 바닥까지 오는 이제 완벽한 이제 바닥 지지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라인 구간에서 지금 어차피 어떤 코인을 사더라도 이미 급등한 코인을 따라 사면 금방 또 내려가고요. 또 이제 흐지부지되고 횡보하는 장을 사면 정말 계속 흐지부지되면서 조금씩 내려가는 정말 답답한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아래에서 많이 내려간 코인들을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크로미아가 9%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간 코인들 바닥 조금 더 내려가서 N자형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에요. 그렇지만 어차피 바닥 라인은 적고 위로 올라가서 반등했을 때 다음 저항 때까지는 상당히 길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조금씩 같은 비중으로 몰빵 매수가 아니라 같은 비중으로 여러 코인들을 매수하다 보면은 바닥 라인 손절을 깔끔하게 치고 올라갈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3배, 4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코인들을 좀 노려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 가격이 지금 보니까 시가 라인 가격을 좀 볼게요. 가격을 보니까 지금 한 606원 정도가 있네요. 지금 606원 이 라인 지금 라인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요. 자, 손절가 라인은 항상 저는 짧게 잡습니다. 어디까지 짧게 잡냐? 조금 살짝 밑꼬리를 달고 이런 거 감안해서 짧게 잡아서 쭉 올라오면 550원까지만 잡을게요. 550원까지만 잡고 위로는 대신에 크게 잡을게요. 첫 번째 라인 예전에 뚫지 못하고 내려갔던 라인이 있긴 하지만 그 밑에서 한 번 더 저항대를 받아줄 캔들상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라인은 좀 크게 가서 780원대 라인까지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아래는 정말 타이트하게 짧게 그리고 위로는 크게 가져가는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특징 코인에 이어서 이번에도 피보나치 되돌림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또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크로미아 차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의 코인 또 살펴볼게요. 코인 트레이너님.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코인은 이제 보라 코인입니다. 보라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보라 같은 경우는 우선 2.0 리브랜딩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같은 경우 뒤에 카카오 게임즈가 잘 밀어주는 코인이죠. 2.0 리브랜딩을 통해서 이제 뭐 오디스와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또 개발을 하고 P2E 게임도 이제 개발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넵튠의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도 이제 연계를 하면서 자체 NFT 관련 이제 서비스를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면서 보라를 2.0으로 이제 리브랜딩 한다는 첫 번째 이슈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로스케일 암호화폐 이슈입니다. 그로스케일 홈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그로스케일 공식 사이트입니다. 공식 사이트에 보면은 지금 현재 그로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아는 뭐 비트코인도 있고 비트코인 캐시, 카르다노, 뭐 여러분들 잘 아는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그로스케일도 조금 물려 있죠. 네, 그렇고 여기 밑에 솔라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밑에 내려다 보시면은 지금 고려 중인 디지털 자산 중에 이제 엑시 인피니티, 뭐 비트 토렌토 여기 밑에 보라 코인이 당당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로스케일에서 검토를 했다는 거 이게 이 코인이 소위 말하는 뭐 스캔 코인이나 기술력이 굉장히 부족한 코인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상용화될 수 있고 앞으로도 뭐 웹 3.0 메타버스 P2E NFT 이쪽에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코인임을 조금 증명을 한 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라 코인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제가 오늘 오전에 준비를 했는데 보라 코인 같은 경우 지금 윗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한번 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쏘고 내려오는 이런 조금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뭐 기술적 지표 같은 게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술적 지표가 조금 의미가 없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경우 거래량 없이 지속적으로 캔들이 빠지고 있는 이런 차트의 경우에는 각종 지표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다 과매도 구간이고 다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시그널을 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지금 보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나라 국내 코인이므로 지금 가격 방어 안정적으로 굉장히 조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MACD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가 났고요. 크로스가 나면서 히스토그램 지금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RSI 비율 동안 하락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50에서 3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RSI 같은 경우는 20선 밑으로 내려오면 보통 과매도 구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RSI 비율을 보시면 굉장히 과매도 구간에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지만 우리 보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격 방어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라 코인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추세 라인을 그려주었지만 여기 보시면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박스 라인을 잘 유지해주면서 이 라인까지 지금 뚫고 올라가는 이런 적산병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양음양 패턴 이후에 이렇게 적산병을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오늘 여기를 꽉 채우는 캔들 모양을 그려줬으면 정말 완벽한 적산병이지만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짐에 있어서 보라도 같이 조금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단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1,100, 1,100원, 1,110원 여기 구간에서 매수 분할로 나눠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손절가 라인은 제가 여기 잡아드린 박스권 하단 라인이죠. 1,000원 라인, 약 1,000원 정도의 라인에서 1,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시면 거기서 조금 손절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 음봉의 시장 라인이죠. 하락을 시작했던 요 라인 1,336원, 1,340원 정도 요 라인에서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은 더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뚫지 못하고 내려온다라고 하시면은 절반 익절하시고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간단히 알려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아까 또 스캠 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고 또 밈코인 예시도 들어주셨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근본 있는 그런 코인들을 투자하는 게 지금 장에서 좀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보라, 엑시 인피니티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보라
보라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토대로 또 캔들 토대로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과 또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바로 또 상단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거기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반등의 서막 지켜볼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방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